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표, 데이터, 근거 막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냥 재밌는 사례로 이제 예를 들어, 아, 왜 비가 오면 무릎이 이렇게 쑤시지? 라는 그런 그 명제를 검증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왼쪽은 글쎄요, 그냥 우리 할머니가 비 오면 무릎이 아프시대요 라고 하는 것하고, 옆에 보시면 아, 비 오는 날 왜 관절염이 생기냐, 기압이 낮아지면 관절 내에 있는 관절액이 팽창하고, 그 팽창한 관절액이 관절뼈 끝을 감싸는 활막액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나 데이터, 지표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의 시장 접근 전략들을 이렇게 표출하시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IR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지만 이 외에도 이제 꼭 들으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만 좀 추려보면, 이제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혹 나는 뭐 스카이 출신도 아닌데요, 뭐 어디 뭐 이렇게 학사 혹은 뭐 이런 경험도 없는데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펙보다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의미.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떤 분께 왜 이 일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 드려봤잖아요. 이름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조언을 드려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지 이제 확 투자자로서 이렇게 어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향후에 다른 비슷한 질문을 받아보시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듣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삶의 그 형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의 그 페인 포인트를 느꼈는데, 이런 솔루션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시장이 열리겠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어필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IR 자리에서도 그냥 뭐 사업은 다 이해했고요, 그냥 궁금한 게 대표님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그게 궁금해서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싱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성도 인정되지만 내가 하는 일의 가치까지 증명이 된다면 훨씬 더 이렇게 좀 흡입력 있는 답변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투자 받는 게 아까 계속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정비를 세이브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세이브 하시고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서 투자 유치가 될 때까지, 혹은 우리 그 현금 흐름이 이제 창출될 때까지 잘 버티셔서 이제 나중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시기를 부디 바라고요. 또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마크 트웨인의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빌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은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에 공경에 빠진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이런 대표님들을 종종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닌데 왜 저렇게 계속 이쪽으로 주장하시지? 그리고 그게 아닌 거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걸 이해하시고 그냥 본인이 계속 하고 싶은 거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 망하고, 고객이 필요한 걸 만드셔야 돼요. 그 필요한 걸 찾아내는 게 페인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고, 확증 편향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 그 LA 흑인 폭동 사례 이제 간단히 소개해봐드리면, 두순자라는 한인 여성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과거에 이제 그 LA 폭동 사건에 이제 도화선이 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과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기존에 이제 흑인들의 행태를 이 사람이 계속 봤을 때 많이 막 뭔가를 훔쳐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어떤 흑인 소녀가 몰래 이렇게 자기 백팩에 음료수를 담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저건 명확한 절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권총을 꺼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녀의 손에는 그 음료수의 금액을 지불할 그 금액이 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옥신각신하다가 총이 우발적으로 발사가 되고 이제 그 소녀는 죽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그런 정황상의 이유를 다 인정해줘서 뭐 약간의 벌금 그리고 보호관찰 처분 수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흑인들이 분노해서 한인 폭동 사례로 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그 두순자라는 여성이 그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고 저 소녀가 정말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만 조금만 더 유심히 봤었더라면 그 수많은 한인 상점들이 나중에 다 털리잖아요. 다 흑인 폭동으로 통제도 안 되고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 착각 그리고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 이전 유의사항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투자 계약서 작성 이론과 실무 이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금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재작년에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 투자를 했다가 8억 투자를 했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10몇억 주세요라고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이제 계약서의 문구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제 서로 좀 틀렸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옆에서 임의상 사업 중단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사전 동의 고지사항으로 얘기를 안 했다라고 이제 투자자는 주장을 하고, 그 대표님은 무슨 소리냐, 충분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 다 알려드렸는데 왜 모른다고 하시냐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 소송까지 갔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진술과 보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서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법적인 영역이어서 조금 더 그 뭐 전문가, 뭐 예를 들면 그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 이제 조언도 더 구해 보셔야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찝어드리면, 진술과 보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거기에서 대표님들이 그냥 간혹 모르고 이게 그 내용인지 몰랐는데요 라고 하시면서 넘어갔다가 나중에 위약벌이나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전에 사례인 것처럼.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계약서 초안입니다 혹은 텀시트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받으시면 잘 읽어보세요. 정말 그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무조건 찾아보시거나 직접 그 투자자한테 물어보시고, 오히려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빼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드래곤롱은 뭐냐면 동방매도 요건인데, 이건 명확한 독소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일부 투자자인데 지금 기업 가치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지분을 매각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대표의 동의 없이 그냥 같이 매각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걸 거의 안 넣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다른 투자자분들 만났을 때 드래곤롱 혹은 동반매도 요구권이라는 그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면 이거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이런 건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또 사전 동의 사항에서도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을 해버렸어. 근데 우리 계약서에서는 그걸 충분히 사전에 뭐 서면이든 뭐 구두든 메일이든 고지를 하고 진행을 하세요라고 계약서에 낙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몰랐다고 하시고 사전 동의를 안 구하시고 사후 동의 같은 걸 구하시면 일부 깐깐한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또 문제 삼기도 해서 뭐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런 거 너무 많으면 경영권 침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냥 뭐 투자금 같은 것도 아무데나 막 쓰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도 좀 관점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CPS는 제가 아까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그 투자 업계에서 가장 그냥 노멀하게 그냥 표준으로 쓰이고 대세인 것 같고요. 하나만 이제 찝어드리면, 상한권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조건과 시기가 달성이 되면 이제 우리 주식 다시 얼마에 사가세요라고 이제 투자자가 기업 대표님한테 혹은 그 회사 쪽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우리 뭐 이렇게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부채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상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충분히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그 상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RCPS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나쁜 건 아니고, 또 그런 그 한도, 제약사항들을 명확하게 잘 디테일하게 써 놓으시면 여러분들한테 결코 뭐 불리한 투자 계약은 아니다. 이런 부분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거는 제가 투자계약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이제 써드렸고요. 그 밑에 링크 달아놨거든요. 원래 제 당초 목표는 이거 링크 하나하나 열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바로바로 연결이 됩니다. PDF 파일 열으셔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투자계약서 관련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뭐 스타트업 투자 유치 전략이라던가 뭐 그 계약서 폼, 실제, 그리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 4개 정도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놓칠 수 있는 건 다 필터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공유해 드리니까 한 번씩 다 열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투자 유치 이유. 자, 이제 이렇게 투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힘들게 이제 넘어와서 투자까지 이제 투자금 입금까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구나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오늘부터 일일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 이제 투자 계약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연애하는 것처럼 밀당하는 단계라고 치면 이제 투자 계약서 도장을 찍고 이제 확정됐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결혼한 부부 같은 관계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부부는 뭐죠? 서로의 어떤 동반자이거나 나의 조력자인 거고 서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뢰인 부분 IR is RI라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공감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상 이슈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 그냥 투명하게 전화하세요. 그래서 편하게 저희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자들하고 자주 소통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 소통하는 방법을 하나 이제 좀 제가 제시를 해봐 드리면 요 내용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월별 현황을 이제 저희가 실제 기업들하고 소통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써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저희 전반적인 사업 현황 이랬고요. 작년에 뭐 지난달에 퇴사는 누가 했는데 새로 뭐 인원은 누가 들어왔고요. 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자주 소통하다 보면 이 중에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동의 사항이라든가 뭐 계약 위반 사항으로 걸고 넘어질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월별 현황 공유를 좀 적극적인 소통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좀 실제로 저희가 쓰는 것들을 알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강조해드렸던 거죠. 감시자가 아니라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이제 정말 이제 결혼한 사이처럼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 이 내용도 전 강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